안녕하십니까. 2025년 2분기 POSR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성시열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라노버트라는 논문으로 저희 연구실 선배님께서 작성한 논문이지만 한 사람의 독자 관점에서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버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학습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통해 로그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연구이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버트 기반의 시스템 로그 이상 탐지 방법론이고,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학습 방식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로그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시에 수집되는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IT 산업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스템 로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이 로그 이상치 탐지 분야에서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존의 이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사람, 운영자가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운영자 기반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오류와 편향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신속한 대응에 좀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후에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 로그 이상 탐지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였고, 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 로그 이상 탐지 기법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로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시퀀스 데이터입니다. 이때 로그 키라고 하면 그 전체 로그 중에 각 단어 단위를 의미하게 되고, 로그 시퀀스는 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로그 메시지 문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그 시퀀스는 일련의 신텍스 규칙에 의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행동에 기반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축적되므로 이 실제 로그 기록에는 수많은 중복이 존재합니다. 이 중복으로 인해서 뭔가 이 전체 로그 인스턴스 자체는 매우 많지만 이 중복을 제거하고 보면 굉장히 이 제한된 개수의 로그 키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 기반의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로그 전처리, 그리고 이 전처리 된 로그 키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 이후에 그 피처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로그 이상 탐지는 세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파서의 의존적이라는 것인데요. 이 수많은 로그 시퀀스를 전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은 로그 파서라는 어찌 보면 추가적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요한 정보가 손실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모델의 성능이 이상 탐지 모델을 어떻게 잘 구성했느냐 보단 이 파서와의 호환성으로 성능이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의존성 모델링의 한계였습니다. 이 기존의 이 이상 탐지를 하는 기법들 중 이 RLN 기반의 방법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긴 로그 시퀀스와 장기 의존성 처리에 취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현실적인 문제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상 탐지 모델을 학습할 때 정상 데이터와 더불어
비정상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이 비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극소수이고 이를 실제로 라벨링을 하면서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선 정성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 시에는 평가를 위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나노보트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파서의 의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장기 의존성을 처리하는 것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 버트 모델을 활용하여서 문맥화된 인베딩을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현실적인 세팅을 진행하고자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노버트의 이 테스트 시에 비효율적인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좀 변경하고자 로그 딕셔너리 DB와 로그 키 매칭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 어노멀 디텍션의 연구 분야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이 파서 프리인가, 그러니까 파싱, 그러니까 로그 파서를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 학습에 비정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슈퍼바이즈드,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슈퍼바이즈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서를 사용하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그 이상 탐지를 위해 로그 파서가 필요한 연구들은 제가 정리한 것은 여기 아래 4개와 같은데요. 먼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그 파서는 일종의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대한 로그 메시지를 좀 특정된 그 로그 키로 이 전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연구들이 대부분 이 드레인이라는 로그 파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레인의 작동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이 드레인 로그 파서를 사용하는 다양한 파서 기반의 로그 AD 연구들 중에 이렇게 4가지가 존재를 하고, 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고, 관련 피규어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해당 피규어는 나노버트 논문에 실제로 그 리포팅 되어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parsing free 로그 어노멀 디텍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그 파서의 의존적이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들입니다. 이 두 연구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상 탐지 모델을 구현하였고, 세부적으로 다른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 존재를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 학습 과정에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분류 기반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노버트를 구현하게 된 라노버트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인데요. 결국에 이 로그 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로그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이기도 하고, 이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로그 메시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구조로 변경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파서입니다.
특히 이 로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파서 사용이 어쩌면 이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는 로그 어노멀 디텍션의 성능이 로그 파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 버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의 그 전개 과정을 학습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버트의 학습 방식은 크게 MLM 방식과 NSP 방식이 존재합니다. MLM 방식은 이 입력 문장의 특정 토큰을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대체한 뒤에 이 해당 위치에 나타날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NSP 방식은 문장 두 개를 이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결합을 한 뒤에 이 입력 문장 맨 앞에 CLS 토큰을 통해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학습 방식입니다. 이 버튼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라벨이 없는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버트가 등장을 하고 이후에는 이 사전 학습된 버트를 시퀀스 데이터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축적이 됐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셋이고 이를 시퀀스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방법론들도 이 모든 로그 데이터를 시퀀스 데이터로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로그 데이터에는 로그 메시지와 더불어 자연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트를 적용하면 로그의 특징과 자연어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트를 사용하게 될 때 버트 토크나이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버트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로그 파서 없이도 이 로그 어노멀 디텍션의 버트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그 로그 파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정보 손실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이 로그와 자연어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로그의 의미와 문맥을 잘 포착할 수 있는 토크나이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여 라노버트를 제안하는데요. 라노버트는 이 양방향 문맥에서 MLM을 활용한 효과적인 시스템 로그 사전학습 접근법입니다. 이 라노버트는 학습된 모델의 MLM 손실과 예측 확률, 그리고 추론 단계의 로그키 매칭 기법을 활용하여서 이 이상 탐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방법론의 피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뒤에서 좀 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노버트의 그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선 MLM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MLM 방식은 입력 문장의 특정 토큰을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 이 마스크 토큰의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 바이디렉셔널하게 표현을 행성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의 이 likelihood와 objective function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아래는 버트를 알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익숙한 수식이 될 텐데요. 이 관련돼서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 로그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LM 방식은 학습 단계뿐만 아니라 이상 탐지에도 적용이 되어 이 비정상 로그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특징들은 크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이 로그 데이터라는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이 되고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이지 않은 되게 일반적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버트의 효과적인 사전 학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슈퍼바이즈드 방법과의 적합성입니다. MLM 방식이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 가능한 비지도 학습 방식인데, 이것이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의 뭔가 학습 방식 중에 현실적인 세팅을 가정하는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 현실적인 세팅에서 이 MLM 방식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롬프트 기반의 학습 관점에서 이 로그 이상치 탐지 과업과 굉장히 적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별도의 레이어 필요 없이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의 그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원리 자체가 실제 로그 키와 생성 로그 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버트의 학습 방식이 이상 탐지 과업과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비정상 로그의 문맥 식별 측면에서 이 정상과 비정상 로그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지만 이 주변 단어의 문맥을 고려해서 특정 단어의 등장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데이터 중에서도 정상 로그만으로 학습된 이 버트 모델을 인퍼런스 했을 때 비정상 로그의 MLM 예측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 저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성능을 측정했을 때 높은 성능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올바랐다라고 이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진행해 보자면, 이 제한된 모델 F의 목표는 입력 로그 시퀀스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그 시퀀스라고 함은 이 노테이션으로 이 L로 표현을 하고, 이 L에는 W1, W2부터 해서 WSLN만큼의 이 로그 토큰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학습에 사용되는 로그 시퀀스는 모두 정상을 가리키고, 이 추후에 이 마스크 토큰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입력되는 레프렌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학습 과정에서는 이 CLS 토큰이 가장 앞에 들어가고 로그 토큰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마스크 토큰이 존재를 하고, 이 로그 시퀀스가 종료되는 지점에서는 이 세퍼레이트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기존의 로그 키를 임의 확률, 해당 연구에서는 20%로 진행하였고요. 20%를 이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뭐 20% 이렇게 임의 확률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로그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각 토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토큰이 마스킹된 로그 시퀀스, 두 번째 토큰이 마스킹된 로그 시퀀스, 이런 식으로 마지막 토큰만 마스킹된 로그 시퀀스까지 이 테스트 로그 시퀀스에 대한 이 집합을 구성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 테스트 인퍼런스를 통해서 최종적인 앱노멀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러너버트를 구성하기 위한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당 과정은 결국에 이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마스킹된 토큰의 원래 토큰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h세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히든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라노버트의 뭔가 핵심적인 그런 절차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두 번째는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세 번째로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앱노멀 스코어를 계산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존재합니다. 뒤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인데요. 이 라노버트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단순한 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서에 의존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 버트의 토크나이저는 이 버트에 사용하는 월드피스를 사용하였으며 이 로그 데이터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니셜라이즈 된 토크나이즈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이 로그 데이터가 어떻게 전처리 되는지에 대한 피규어인데요. 이 가장 위에 보이시는 오리지널 로그부터 살펴보자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뭐 드레인이라는 로그 파서를 사용하게 되면 이 템플릿으로 정의된 부분은 제거가 되고 특정 부분은 이 특정 기호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 파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전처리, 정규 변식을 사용한 단순한 전처리를 진행했을 때는 이 숫자와 날짜, IP와 같이 이 명확한 형식의 데이터를 이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num이라던가 IP라는 이런 자연어로 대체를 해주면서 의미 정보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이 라노보트에서 가져가는 핵심적인 가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정상 시스템 로그와 비정상 시스템 로그 간에는 문맥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언어 모델이 테스트 시에 비정상 로그를 만나게 되면 이 문맥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류 값이 높아지거나 혹은 뭐 단어를 예측함에 있어서 낮은 예측 확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스코어 혹은 뭐 대상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예측 오류, 뒤에서 로스라고 많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예측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마스크 토큰을 특정 토큰으로 예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생성되는 로직 값과 원래 그 마스크된 토큰에 존재했던 그 기존 토큰, 라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생성되는 로직과 라벨 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우리는 예측 오류라고 표현을 하고 예측 확률, 이렇게 과정에서 프로브라고 많이 표현이 될 것인데요. 이 마스킹된 토큰에 나타날 수 있는 단어 중 가장 높은 확률 값을 저희는 프로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이 예측 확률이 낮거나 예측 오류가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 해당 문맥이 정상 문맥에서는 드문 경우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상으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과 테스트 과정을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이 학습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상 데이터로 학습된 토크나이저를 통해 이 토큰화된 로그 시퀀스를 기반으로 이 버트 MLM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버트 MLM을 진행하는 이 모델도 이 초기화된 버트 베이스드 언케이스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학습 파라미터는 기존의 버트 학습을 진행했을 때와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이 마스킹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트 연구에서는 15%로 진행하였다고 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20%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 아래 보이시는 피규어가 테스트 과정에 대한 예시인데 이 로그 시퀀스에 있는 모든 로그 키에 마스킹을 적용하고 예측 확률과 오류 값을 계산한 뒤에
이 추출된 이 예측 확률 혹은 오류 값을 어그리게이션 함으로써 이 앱노멀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이 하나의 로그 시퀀스에 대해 로그 키 개수만큼의 테스트가 수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식도 이 저자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노멀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개념적으로 다가가 보면 이 하나의 로그 시퀀스의 최종 비정상 점수는 테스트 단계에서 계산된 모든 비정상 점수의 집합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 점수의 집합을 어떤 식으로 어그리게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상위 K개의 로그 키에서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K는 5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상위 K개의 로그에 대한 계산값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그 키의 특성상 정상 로그와 비정상 로그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특정 로그 키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된 모든 로그 키에 대한 값을 비정상 점수로 사용하는 것은 정상 점수와 이 비정상 점수 간의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K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상위 K개의 평균으로 이 로그 시퀀스의 이 비정상 점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수식을 보시면 아래와 같고요. 이런 식으로 n개의 로그 시퀀스에 대한 예측 오류와 예측 확률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그 해당 로그 시퀀스의 앱노멀 스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에러와 프로브에 대한 두 가지 식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 확률을 기반으로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혹은 예측 오류를 기반으로 또 이렇게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이 성능 측정을 진행할 때 리포팅이 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이 로그 시퀀스 하나에 대한 앱노멀 스코어를 산출할 때 결국엔 이 로그 키의 개수만큼 연산이 필요하다는 이 비율적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중복된 로그 시퀀스에 대한 반복 연산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추론 단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방식 자체는 기존의 이 앱노멀 스코어를 계산했던 로그 시퀀스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이 이전에 계산했던 앱노멀 스코어를 DB에 저장해 두고 이 로그 키를 매칭을 시켜서 만약에 기존에 이미 연산을 했던 로그 시퀀스에 대한 로그 키이다 라고 하면 그 값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연산 과정을 줄인다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다양한 로그 시퀀스가 존재를 하고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이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로그 데이터의 특성상 정보가 매우 빈번하게 축적이 되면서 많은 중복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연산을 했던 로그 시퀀스에 대한 앱노멀 스코어를 또 연산할 필요는 없게 되고 그러한 중복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이 효율적인 추론 단계가 굉장히 유의미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 추론에 대한 프로세스는 오른쪽에 알고리즘 1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추론 방식을 통해 이 라노버트의 앱노멀 스코어를 산출하는 이 과정에 대한 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험에 활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HDFS, BGL, 썬더버드인데요.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의 특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두었지만 저희가 알아둬야 할 점은 이 HDFS만 하나의 로그가 여러 시퀀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블록 단위의 데이터셋이고
이 BGL과 썬더버드는 슈퍼컴퓨터 기반의 그 로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은 하나의 로그 시퀀스가 하나의 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데이터에 대한 이 통계량은 오른쪽과 같고요. 통계량이보단 개수와 이 정상 비정상에 대한 비율입니다. 이때 한 가지 특징을 더 설명드리자면, 이 HDFS가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비해 단순한 데이터이고, 실제로 이 로그 시퀀스, 이 로그 메시지들을 로그 키로 변환했을 때 굉장히 적은 개수의 로그 키로 변환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메서드, 그러니까 비교 방법론들에 대한 그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되었는가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되었는가에 따라 이거를 구분해서 이 비교 모델들에 대한 뭔가 그룹핑을 진행할 수 있고,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연구들이 무수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비교 가능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가, 성능이 리포팅 되어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 중에서 이 아래 두 가지 꼭지를 제외하고 이 위쪽은 모두 이제 이 로그 클러스터, 그리고 원클래스 SVM, 그리고 CPA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딥러닝 기반의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방식입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좀 한 줄씩 적어두었는데, 이 라노버트 논문 원문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적은 것보다 더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다른 연구들에 대한 설명은 이쯤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연구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피규어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관련해서는 F1 스코어와 AURC를 측정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은 기존의 다른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에서는 이 AURC를 리프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노버트에서는 이 임계값에 독립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를 보여줄 수 있는 AURC까지 함께 리포팅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다른 연구들에서도 사용하는 F1 스코어를 이 성능 주요 지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능 리포팅 표를 살펴보면 크게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로그 파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른 이 성능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메서드들의 성능은 이 슈퍼바이즈드에 표현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모델은 각 연구에 리포팅된 수치를 사용하였고, 이 언슈퍼바이즈드에 표현되어 있는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버트라는 연구에 이 연구들에 대한 성능 리포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포팅된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셋 난이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DFS가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단순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주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관련된 내용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이미 그 언급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결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로그 로버스트와 힛 어노멀리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 로그 로버스트에 비해 힛 어노멀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로그 로버스트 연구에서 이 손실되는 파라미터 정보를 더 활용한 것이 힛 어노멀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 로그 파싱 중에 손실되는
정보의 중요성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 로그 SY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의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은 슈퍼바이즈드와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적용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정상 비정상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고, 뭐 다른 시스템의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는 뭐 공개된 데이터셋이 있거나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좀 더 현실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그 SY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보았을 때, 뭐 썬더버드에서는 99%라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비주얼에서는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고, 이 로그 로버스트와 힌트 어노멀리와 비교를 하기에는 이 파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좀 더 이 파서 의존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뉴럴 로그라는 연구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자면, 파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결국에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 과정에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를 모두 활용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언슈퍼바이즈드 관련 성능을 살펴보자면, 이 PCA,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그리고 원클래스 SVM, 그 로그 클러스터, 이 해당 연구는 다른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 그 성능들에 비해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그 버트에 대한 성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그 버트가 강력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이 버트를 활용한 문맥 정보 이해가 로그의 이 풍부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포착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한 방법론인 라노버트의 성능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이 라노버트는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 두 가지의 성능을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예측 손실 방식과 예측 확률 방식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측 확률 방식이 이 라노버트의 핵심 방법론이 됩니다. 예측 손실 방식은 HDFS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결국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진 못했고, 이 로그 키가 정확한 순서로 예측될 때만 손실이 낮아지게 되는데,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로그 키가 ABCDE 순서로 이루어진 로그 시퀀스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할 때 이 BCDEF, 즉 이 BCDE라는 이 구간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순서가 달라지면서 손실값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예측 손실 방식은 길고 복잡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 성능이 저하되게 되고요. 실제로 HDFS가 좀 더 단순하고 짧은 데이터였고 이때는 성능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BGL이나 썬더버드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길고 복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예측 확률 방식은 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슈퍼바이즈드 방식, 학습 과정에서 이 비정상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는 굉장히 유리한 세팅의 학습 방식인데도 이 굉장히 이 견줄 만한 성능을 보였고, 언슈퍼바이즈드 방식 내에서는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한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이 HDFS와 썬더버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BGL에서도 이 로그버트가 이 로그 파서를 사용했을 때 90.83%의 성능이 나왔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성능이 약 4.5% 정도 낮은 성능을 보였고,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노버트는 불리한 조건임에도 높은 성능을 보였고,
요 4사분면을 살펴보면 이 로그 파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unsupervised 러닝을 한 것이 실제로 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이 다른 파서 모델이 의존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 위치에 라노버트가 존재를 하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 굉장히 경쟁력 있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버트 모델을 초기화된 버트 모델을 가져와서 이 로그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전 학습된 버트를 가져와서 그 이후에 좀 더 추가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이 단순한 구조로 구성된 HDFS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처리 후에 보큐블러리 수가 200개밖에 되지 않았고 이 자연어로 충분히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 HDFS에 추가 학습을 시키다 보니 뭔가 자연어 문맥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BGL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후에 보큐블러리 수가 1000개로 굉장히 풍부했고 이것이 로그 데이터에 자연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자연어로 충분히 사전 학습된 버트를 활용해서 추가 학습을 진행했을 때 오히려 이 이니셜라이즈드 된 버트를 활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이 로그 데이터에 자연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는 이 로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가 포함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때는 사전 학습된 버트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네, 라노버트를 요약해 보자면 이 라노버트는 버트 기반의 새로운 비지도 학습 및 파서 프리 로그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로그 파서를 사용하지 않고 비주도 학습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로그 파서에 의존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효율적인 추론 프로세스는 이 로그 딕셔너리 DB를 활용하여서 기존에 이 연산했던 로그 시퀀스에 대해서는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DB에 저장되어 있는 앱노멀 스코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버트의 계산 부담을 줄이고 중복이 많은 로그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노버트 구현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불리한 조건들, 다른 연구들에 비해 불리한 학습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성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한 지도학습 모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또한 이 파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이 로그 어노멀리 디텍션 성능에 굉장히 불리한 세팅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성능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로그에 효과적으로 이상을 탐지하여 실용적 유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나노보트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